seems they're circling just me. Not you. Just me. Perhaps it's because I always take care to close my curtains.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동진의 Always Movie의 영화평론가 오동진입니다. 거의 한 달 넘게 제가 좀 쉬었죠. 제 주변에 한 달 넘게 이렇게 쉬신 분들 많습니다. 많은 정서적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동진의 Always Movie 다시 재개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좋아요로 먹고 살겠습니다. Is she here yet? Family are all gathered in the drawing room. They are waiting. I'm quite serious about you. So stand very still and smile a lot. You have to be able to do things you hate. You hate? There has to be two of you. There's the real one and the one they take pictures of. You are your own weapon. 영화 스펜서, 다이아나의 영화임에도 제목이 스펜서인 것은 다이아나의 원래 성을 붙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다이아나는 몰락한 백작 스펜서 가문의 딸이죠. 스튜어트 왕가의 후손입니다. 스튜어트가 역시 왕가는 왕가죠. 아주 먼 친척벌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근친은 근친이겠죠. 왕실은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왔는데요. 너무 가까운 친척은 유전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상한 왕도 생겼었던 거고요. 그런데 분자생물학과 전문가들 얘기로는 4대만 지나면 그런 게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 스튜어트 가문은 언제 때일까요? 영국의 왕조는 대체 어떤 왕조가 있을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뭐 이렇잖아요. 영국도 그렇겠죠? 오늘 영국 왕실 얘기는 너무 멀리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튜어트 왕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튜어트 왕조를 전후해서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곁들여 드리죠. 스튜어트 왕조 바로 전이 그 유명한 튜더입니다. 튜더 왕조. 헨리 7세,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메리 여왕과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이어지죠. 자, 여기서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헨리 8세입니다. 1000일 동안 왕비 생활을 했던 앤 불린 얘기가 이때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신 리차드 버튼 주연의 1969년 영화 1000일의 앤입니다. 아마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을 거예요. 하나 더 있죠. 2010년대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시즌 4개짜리 드라마 튜더스가 바로 이 헨리 8세의 남봉꾼 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앤 불린은 헨리 8세의 여러 여자 중 하나로 왕비인 캐서린을 패하고 교황청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을 하면서까지 권좌에 올렸던 여인이죠. 이 과정에서 영국에 성공회가 생긴 셈입니다. 이때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크로멜이죠. 자, 헨리 8세는 오로지 부인 아닌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바꾸고 또 주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 불린에 대한 왕의 관심은 1000일밖에 가지 않았죠. 그래서 유패를 시켰죠. 유패 생활을 하던 앤 불린은 딸 엘리자베스를 낳고요. 그리고 참수당하죠. 그런데 이번 영화 스펜서에서 왕가의 집사 일을 하는 그레고리 소령이라는 남자가 한 명 나오는데요. 이 자가 자꾸 다이아나에게 앤 불린 관련 역사책을 침대에도 갖다 놓고 책상에도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너는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자, 어쨌든 튜더 왕조의 왕권은 결국 본처인 캐서린의 딸 메리에게 넘어갔다가 영국을 중세 해양 왕국으로 건설한 엘리자베스 여왕 때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의 얘기가 여러분들 보신 영화 엘리자베스 골든 에이지라는 영화입니다. 왕실의 비극과 비운을 딛고 영국의 근세 제국주의로 넘어가는 황금기를 건설한 여왕이죠. 근데 문제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왕 엘리자베스 곧 케이트 블랜쳇이 애인인 윌터 라일리 경 곧 클라이브 오웬하고는 관계가 있지만 아이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다시 왕가가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게 바로 스튜어트 왕가입니다. 자, 스튜어트 왕조에서 피바람이 좀 처음부터 입니다.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은 찰스 1세는 처형당하고요. 그 뒤에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한마디로 허수아비였죠. 왜냐하면 크로멜이 장악했으니까요. 그리고 튜더 때 캐서린의 딸이었던 메리가 다시 왔다가 그녀의 딸인 앤이 왕권을 잡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2018년에 만든 영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앤 이후에 하노버 왕조로 넘어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가 있는데 빅토리아 여왕 때를 보통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빅토리아 시대는 여성의 허리를 꽉 조이던 그만큼 여성의 욕망이 가장 억압받던 시대가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대략 1837년에서 1901년까지고요.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소설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큘라는 여성의 억압된 성의 욕망을 자극하는 남자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적인 어떤 행위로 당시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 이후에 바로 현재인 윈저 왕가로 넘어갑니다. 윈저, 여러분들 위스키 이름으로 잘 아시는 윈저 위스키 있죠? 빅토리아 여왕이 독일의 한 공작과 결혼을 하거든요. 엘버트 공작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애들을 낳기 때문에 사실 영국의 정통 잉글랜드 핏줄이 아니라 독일 게르만 핏줄이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윈저 왕가는 영국과 독일의 어떤 합치된 왕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화 스펜서의 얘기는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의 여왕을 포함해서 찰스 황세자까지 다 왕실 일가가 크리스마스 휴가 3일을 보내는 얘기예요. 짧은 얘기입니다. 이 3일을 버킹엄 궁전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샌드링엄이라는 별장에서 보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찍을 때 샌드링엄 별장을 바로 가서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이아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 게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크론베르크라고 한 곳이 있고 크론베르크에 슐로츠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슐로츠 호텔이 사실은 빅토리아 여왕, 그러니까 하노버 왕조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남편인 엘버트 공작을 위해서 만들어준 궁이에요. 그게 지금 호텔이 됐죠. 요게 샌드링엄 별장하고 비슷한 구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슐로츠 호텔에서 이 영화 스펜서를 찍었다고 하는 거죠. 다 공간과 시간이 다 얽혀져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아시면 영화를 보시는데 매우 흥미롭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 스펜서에서 다이아나가 정신적 혼란을 겪으면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환각 속에 보게 되는 계단 씬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 슐츠 호텔의 계단입니다. 윈저 왕가는 이후에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조지 5세에 이어서 그의 아들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8세입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8세가 보통 큰일을 저지른 게 아니고요. 여자를 사귀었어요. 그 여자가 심슨 여인입니다. 유부녀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왕이 될 왕세자가 유부녀 심슨이라는 여성을 사귀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까지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폐위합니다. 왕위를 집어던지죠. 자, 에드워드 8세의 뒤를 잇는 사람이 바로 조지 6세입니다. 근데 이 또 조지 6세가 개인의 드라마가 있죠. 톰 후퍼 감독과 콜린 퍼스가 주연을 맡았던 2011년작 킹스 스피치 얘기입니다. 스피치를 많이 해야 될 왕이 말을 좀 더듬습니다. 그것도 많이 더듬는 거죠. 말을 더듬는다는 거는 내성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영화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선생을 두고 말더듬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요. 스스로 왕의 권위를 찾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지 6세는 1차 대전을 만나서 그걸 극복합니다. 처칠과 같이 힘을 합쳐서 영국이 1차 대전을 이겨내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조지 6세의 딸이 바로 지금 엘리자베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다이아나의 배경의 삶을 이해하는 영국 왕조의 계보였습니다. 지금 영화 스펜서가 관객 8만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카데미 영향을 좀 받았고요. 이 영화가 왜 여우주연상을 못 받았을까?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이아나는 레미제라블을 좋아하고 오페라의 유령을 좋아했던 왕실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중산층의 여자였죠. 물론 평민으로 생각하면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집안의 딸이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들어가면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녀가 추구했던 자유로운 삶, 사랑과 웃음과 충동의 삶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영화 속에 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셀리 호킨스가 역을 맡았습니다. 이 맥이가 다이아나, 곧 크리스틴 스튜어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관계를 맺는데요. 그 둘의 관계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약점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다이아나가 스펜서라는 주체성으로 왕가에서 꿋꿋하게 살아내고 또 견뎌내기를 바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간은 뼛속 깊숙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저의 지론이기도 하죠.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은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걸 몸소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이아나 스펜서였습니다. 다이아나는 제가 볼 때는 현대판 노라입니다. 헨리크 입센이 1879년 소설 인형의 집으로 탄생시킨 주인공 노라죠. 영화 스펜서를 보는 것은 그래서 약간 고통스럽습니다. 진실의 힘이 느껴지니까요. 자, 지금까지 엠블린 공주에서부터 다이아나 왕세비까지 영화 스펜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동진의 Always Movie, 앞으로는 종종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movie.